오늘은 머니클럽 박재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1.9조 달러 슈퍼 부양책이 하원까지 통과가 됐죠. 그래서 네네. 뭐 나스닥 계속 빠지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뭐 또 선물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는데 뭐 하여튼 뭐 어쨌건 많이 왔죠. 지난주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현 상황을? 뭐 일단은 뭐 부양책이 통과됐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부양책이 통과가 됐으면 되라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막 뭐 벌써 이게 몇 달째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했으면 나왔을 때의 기쁨도 좀 표현할 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와서 싫고 나오면 또 나와서 싫은 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뭐 어쩔 수 없는 뭐 구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좀 뭐 좋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여러 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뭐 소비가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돈을 주면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1, 2차, 3차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처음에 돈을 받아서 빚을 갚는 데 한 70%를 썼대요. 네. 두 번째 받을 때는 한 50%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좀 줄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가용자금이 훨씬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이번에 받는 부양책의 그 규모도 더 크니까 그래서 아마도 소비로 제대로 들어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백신도 맞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뭐 우리만 보더라도 백신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백신도 뭐 전혀 없고 그런데도 들썩들썩하단 말이에요. 이제 백신이 그냥 뭔가 못 만들 것 같다라는 느낌만 와도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 뭐 여의도에 이 새로 연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더현대 서울인가 거기 가보면 저는 안 가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제가 갔다가 제가 걸리면 모든 사업이 스톱이니까 아,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자중을 하고 있는데 사진 보면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은 더 심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돈을 쓰고자 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자꾸 우리가 경기 소비주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그런 데서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요새 채권 금리,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은 채권 금리 하면은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요즘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단기적이라도 이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게 보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자연히 금리의 상승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던 뭐 10년물 금리가 1.2, 3, 4, 5에서 뭐 6을 갔다 왔네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주식보다는 채권의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워낙 강하신 분들은 채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원래 채권을 하던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이거 주식보다 안전하고 뭐 PER도 괜찮고 이럴 때는 채권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제가 이제 워낙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또 일어난다라는 이런 순환론에 대한 걸 뭐 많이 믿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경기가 한번 침체를 겪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절이 오면 한 번도 빼지 않고 꼭 금리와 기업들의 EPS가 함께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추정되는 이익 수준과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시절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채권을 전혀 안 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요즘 와서 이제 막 겨우 보는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야 그러네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여러 번의 횟수로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침체를 겪고 다시 튀어오를 때는 금리와 EPS가 함께 올라와서 주가도 같이 올라오는 이런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무서워야 될까라는 생각이고 작년에를 기억을 한 번만 딱 해보면 이게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밀어붙인다 라는 게 있었다면 그 유동성이 뭐 긴축으로 가거나 해서 다시 시장으로부터 뭐 은행권이나 이렇게 빨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좀 사람들의 심리가 참 불안해 한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상원을 통과했을 때는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락의 요인이 됐단 말이죠. 이 네네. 부양책이.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상원을 통과했을 때는 네네. 근데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는 이제 다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결국 1인당 뭐 1,400불인가요? 그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어차피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그쵸. 소비 중심 국가니까 확 튀어오를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그쵸. 네. 튀었잖아요. 네. 이게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이게 하나의 그 반전이 돼서 앞으로 지속이 될까요? 저는 사실 지속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방법과 어쩌면 이제 좀 큰 기관들과의 그 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금리가 1.56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2도 될 수 있대요. 그럼 이게 그냥 PER 단으로 보면 한 60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를 봤을 때는 성장주는 뭐 60배가 넘는 것들이 뭐 허다하죠. 정말.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나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지. 거기다가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지. 그러면은 사실 똑같은 PER 60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인 채권에다가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어요. 채권은 웬만해서는 부도가 나질 않으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같은 60배여도 얘가 낮거든요. 그럼 기관이 이쪽에다 손을 드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면 좀 고밸류에 대해서는 사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업종별로 아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떤 거는 정말 치고 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뭐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나중에 또 뭔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런 뭐 세부적으로 좀 차별화가 많이 좀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쪽에서. 근데 차라리 경기 소비주다 이런 거면 그렇잖아요. 작년에 정말 이거는 이러다간 망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던 기업들이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주가를 회복도 못한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다가 죽을 줄 알았어. 그때 살았는데 아직 사는 것까지도 못 왔어요. 그럼 사는 데까지는 오겠죠. 이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주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기간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기간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것을 좀 다른 걸로 또 표현하면 그게 이제 컨택트 그쵸. 주라고 네, 이제 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이제 백신 접종까지 되면서 이게 활성화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제 잦아졌을 때 그 이 컨택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게 어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제 요새 보면 미국 증시에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잘 되는 종목들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주가가 당연히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이고 우린 그런 기업들에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색깔이 달라서 이게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정상이라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정말 망할 것 같았던 기업들이 안 망한 것들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거죠.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 팬데믹의 기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이 박살이 났다가 그리고는 다시 잘못된 줄 알았는데 잘못 안 됐네. 그러면서 오히려 2021년에는 이 기업들의 이제 성장하는 그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이상할 정도로 미국에서 좋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중국은 먼저 겪었고 뭐 수치로 나오는 걸 이제 나는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진짜 많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중국에 가가지고 맞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나온 걸 믿는다면 그들은 뭐 어쨌든 살아나고 있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이제 또 미세먼지도 날라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장도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러면은 그들이 어쨌든 간 우리보다는 먼저 좀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경기 소비주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죠. 근데 우린 백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잘하고 있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업들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소비주들을 보면 괜찮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꼭 우리랑 같이 셋이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상황이. 똑같은 병을 겪었고 똑같이 큰일 날 뻔했다가 똑같이 살아나는데 우린 조금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그들이 되게 잘된 기업들을 우리는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를 뒤에 늦게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이 시차만큼은 우리가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기회는 아직도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 소비주 중에서 정말 그냥 딱 기억해 보시기로 내가 마스크를 하고 나가서 마스크를 하고 이제 다니기 전에 충분히 하던 것들을 마스크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기 싫은, 가기 싫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막 백화점 그런 걸 뭐하러 사냐 이래요. 왜냐면 국영제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서 무슨 뭐 아이언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장의 산업이 아니라 큰일 날 뻔하다가 돌아오는 산업에 대한 리바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식들이 코로나 이전의 주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얘기하신 대로 이 컨택트 관련주가 올 것이냐 아니면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성장주로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워낙 그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은 어쨌든 컨택트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쉽죠,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이러한 어떤 뭐 조정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요새 그 주린이들이 이제 작년에 들어오고 올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상승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라 이게 막 떨어지고 상천이 이제 막 일시적으로 붕괴가 그쵸, 되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겁먹어서 나 원금 회복되면 아유 그만둬야지 이런 얘기도 그런 분들 나오고. 많을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러한 조정이 이번에 마무리되는 걸로 보통 우리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계속 좀 좋은 장이 올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될지. 이거를 저는 이제 더 간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표현하신 것처럼 주린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작년엔 그랬잖아요. 이게 눈 뜨면 올라가고 재밌었지. 아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차피 내일 올라가 괜찮아.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랬던 시간은 사실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그만둘 때까지 다시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주식시장이 정말 더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를 제가 감히 무조건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체크를 하면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실 이 시장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이지겠지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말 이 시장을 그냥 믿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이 펼쳐질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환율,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떤 업종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괜찮고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이 있는데 짜장면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은행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더니 10%의 이자를 줬어요. 그래서 5,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500원을 더 부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짜장면집에 가보니까 짜장면도 5,5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작년에도 짜장면 한 그릇의 재산을 가졌고 500원이 분명히 늘었지만 올해도 짜장면 한 그릇의 재산밖에 못 갖고 있는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러면 나는 이자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실질금리가 나와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뭐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실질금리가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병이 퍼지고 막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명목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막 금리를 낮추는데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낮추고 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 요만큼만 빼도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랬죠.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되겠는 거예요. 은행에 그냥 넣어놔가지고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서는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자산 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투자처를 찾게 되고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 더 좀 열광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나왔던 건데
근데 이게 회복 구간에 오게 되면 명목금리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올라가게 될 때 실질금리가 막 높아지면 이렇잖아요. 내가 은행에 넣어놓든 뭐든 어떤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금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주식을 뭐하러 합니까? 머리 아프게. 그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괜히 했다가 잃으면 잠도 안 오는데 그걸 그렇지. 하느니 그냥 넣어놓자, 채권이나 사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실질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거든요. 그럼 얘를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는 어차피 올라간단 말이에요. 실질금리를 같이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을 빼면 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질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이겁니다. 유가를 좀 보시면 돼요. 유가가 지금 이제 막 40불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이제 60불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유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야 채권도 귀찮은데 왜 유가까지 보라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시장은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확 부러진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뭐 금리고 뭐고 필요 없고 기름값을 보세요. 기름값이 어느 정도 그래도 60불 위에 선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 시장은 안전할 겁니다. 근데 이게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고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단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보통 65불 아마 전후인 것 같은데 네. WTI 기준으로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떨어져야 아 이거 위험 신호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뭐 60불은 깨지면 60불이 깨지는 순간 그 속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속도가 빠르게. 네, 그리고 유가가 변동성이 워낙 큰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한 번 올 때는 똑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조정장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사실. 근데 뭐 사람 심리에 워낙 많이 좌우가 돼서 예전에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사든 말든 사실 상관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수급의 주체가 돼 버려가지고 뭐 요즘은 뭐 연기금 뭐 매도 30조 무슨 상관이야 개인이 사주는데 거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쩌면 그 생각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패턴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심리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무서움을 참아낼 수 있는 집단일까와 자신감을 낼 수 있는 집단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서 저는 사실 이 두려움이 더 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휘청일 수 있죠. 어떤 거라도 어떤 요인이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워낙 이 개개인으로 보면 참 약한 그 주체들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멘탈 부분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경험이 또 충분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이 올 때마다 쌀 때 팔고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그러니까 네.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쵸. 투자금이 자꾸 녹아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네. 이런 분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어떻게 그 순간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하기에 참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너무 빠른 시장과 상승만 하는 시장을 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작년에 뭐 8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한번 겪으시고 이번에 이제 1월부터 또 이제 얼마 전까지 또 조정을 지금도 사실 조정 구간에 있죠. 이걸 겪고 계신데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지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을 공부하실 때 보면 알아요. 나도 삼성전자가 얼마를 버는지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고 현대차는 차를 몇 대를 팔았는지도 봐야 되고 막 아침에 나오는 막 미국에서 몇 대를 팔았지 이런 것도 보고 다 봅니다. 그리고 다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두세 번 겪으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주식을 샀으면 이 주식 뒤에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가 여기 이 주가에 다 녹아 있다는 걸 분명히 나는 알지만 귀찮은 거죠. 어차피 배신을 당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 뭐 LG화학도 이제 뭐 물적 분할 한번 한다 그렇죠. 했을 때도 거의 뭐 역적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배신을 당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지시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좀 마법의 차트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대박을 이런 거에 이제 기대게 되신단 말이죠. 뭐 막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에 이제 끼워 맞추는 걸 하게 되시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손을 대시기 시작했으면 놓으셨으면 좋겠고 난 이것밖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은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아닌 거는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곧 정상으로 돌아오면 뭔가 잘못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 이런 시장일수록 그냥 시장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뭐 저희 뭐 머니클럽 채널뿐만이 아니라 이 머니톡에도 정말 많고 막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감은 오거든요. 왜냐면 말하는 게 완전 반대거나 좀 비슷하거나 뭐 이래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본인이 직접 하려면 못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시면 분명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 내가 이게 더 믿음이 가고 이해가 가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고 차라리 아니 이게 지금 펀더멘탈이 깨진 건 아니야. 근데 이놈의 연기금이 막 팔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수급이 좀 꼬였어. 매도가 자꾸 나와. 외국인은 왜 그럴까? 환율이 왜 이럴까? 이러니까 외국인이 팔겠지.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과연 깨졌을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깨졌다라는 걸 만약에 내가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버려야죠.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이 마음 이게 싱숭생숭하게 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주식을 사시는 것,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유지하면서도 자기가 왜 샀는지 그리고 왜 내가 더 보유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시장이 변하니까 불안한 거죠. 예. 살 때 내가 이걸 왜 샀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살아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딱 사는 순간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차트 뭐 이런 마법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막 왼쪽 어깨가 높아 오른쪽 어깨가 높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어깨가 높으니까 이건 된 거야 라고 하고 사요. 그럼 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 어깨가 높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 들어와라 기관 들어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건 이미 뭐가 잘못됐잖아요. 한 줄기에서 가야 되는데 그 줄기가 막 이상하게 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한 종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얘기하신 게 이제 보통 투자의 원칙 같은 거 네네.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데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